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답보 상태다. 30%대에서 이른바 박스권으로 탈출을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그 현상이 오랫동안 글쎄요. 윤석열 후보의 컨벤션 효과에 비해서 오히려 역벤션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집권당의 최종 후보가 된 이후에 이 박스권에 탈출을 못하고 있다. 요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분석을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사실 보여준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왜 대선이 나왔는지 자기는 뭐 네. 여러 가지 이야기 하는데 그 지금 계속 돈 퍼붓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국민들이 예. 지금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현실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 결국은 세금을 걷어서 현금으로 그 선거운동을 하려는 부정한 어떤 시도다, 부정한 생각이다 이런 데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여러 가지 그 주장은 크게 동의를 받기는 어렵다고 봐요. 다만 지금 뭐 사과쇼도 하고 눈물쇼도 하는데 저런 것은 또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워낙 착하고 순하기 때문에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아하. 그런 면은 상당히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주의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저분이 지금 전혀 반성하는 생각이 없으면서도 네. 사과하고 반성하는 척 하거든요. 네. 그리고 엄청 눈물도 많고 정도 있고 감정도 풍부한 사람인 것 척 하거든요. 네.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봐요. 보여준 게 많잖아요. 그렇죠. 뭐 로봇도 패대기 치는데. 맞습니다. 예. 로봇 강아지를 이렇게 패대기 친 거. 아마 여러분들 제가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생방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논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예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로봇 이런 그 기계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계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을 거다. 뭐 그런 의미로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다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연구인데 네. 그 로봇을 막 발로 차거나 이러면 네. 사람들이 더 그 공격적이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뭐냐면 아하. 하다못해 네. 개도 예를 들어 불독을 걷어찬다. 그러면 반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공격적이라기보다도 무모한 사람이다 이 정도인데 예를 들어 푸드를 걷어차면 네. 저 아무것도 모르는 그렇죠. 죄를 왜 차냐 이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푸드를 걷어차는 사람이 불독을 걷어차는 것보다는 더 공격적으로 보이잖아요. 아하. 근데 로봇은 그나마 자기 방어의 기능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의외로 그 기계한테 아무것도 뭐 그냥 던져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로봇계를 발로 찬 데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게 있어요. 그 미국의 연구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우리 보면 우리가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네. 제가 지금 뭐 찬양하는 건 아니지만 문재인 네. 대통령은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싹 놨잖아요. 그분은 심성이 공격적이지는 못한 거야.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랬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저걸 이제 발로 걷어차고 처음에는 그래서, 뭐 이렇게 네. 하다가 더 해보라고 하니까 확 밀었는데 손으로 이렇게 뒤집어놨죠. 네. 근데 그렇더라도 이제 그것이 이재명 후보가 예를 들어 예. 딴 부분은 다 아하. 아니라고 하면 몰라도 네. 뭐 다른 형수님을 대하는 부분, 그렇죠. 형님을 대하는 부분. 네. 뭐 또 그 철거 현장에서 맞습니다. 보여준 여러 가지 네. 모습. 그런 것이 우리가 워낙 그 국민들이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로봇도 이래 하니까 네. 저분은 심성이 그렇구나 하고 그렇죠. 느끼게 된 거죠. 예. 어제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고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 것이다. 그렇게 어디 시장, 청주에 있는 시장 가서 얘기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 그거는 어떤 그 지지율 답보를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뭐 승부수를 던진 거라고 볼까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렇죠. 네. 또 다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는 괜찮은데 네. 민주당 때문에 찍지 않겠다라고 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자기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 민주당 때문에 표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인식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선대위 사람들 다 해체하고 네. 지금도 사실 말이 선대위지 저게 민주당 선대위라는 게 특이한 거예요. 전체 의원들 다 집어넣고 네. 공동 선대위원장이 12명인가 그래요. 10명이 넘어요. 네. 그럼 그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네. 비서실장이 2명이에요. 아하. 그럼 비서실장이 2명이고 상황실장이라는 거는 정말 이제 지금 전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모든 문제, 선거 과정의 모든 문제를 이제 취합해서 네. 그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 후보에게 보고를 해서 후보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고 하는 의사결정, 단일 의사결정체거든요. 네. 근데 상황실장이 4명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당내가 추스려지지 않으니까 자리를 막 준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네. 상황실에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부실장이 1명이에요. 그럼 부실장이 하고 상황실장은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비서실장이 2명이에요. 아. 그럼 부실장이 누구냐? 그게 바로 정진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정진상이 다 하는 거예요. 상황실장도 실장들은 뭐 의미가 없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4명이면 지금 쉽게 말하면 공동선대위원장이든 뭐 상황실장이든 뭐 비서실장이든 자리는 줬는데 일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대위는 사실 기존에 이재명 후보를 돕던 캠프가 그냥 하고 있는 거고 민주당 의원들은 가만히 보니까 자리는 줬는데 일은 할 거 없고 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야말로 허수아비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네. 이재명 후보가 일도 시키지도 않고 일도 주지도 않고 책임도 주지도 않고 권한도 주지도 않았으면서 아하. 당신들 때문에 내가 지금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타박을 하면서 네. 앞으로 내가 모든 거 다 정하겠다. 이제 뭐 이낙연 필요 없어. 서른 나 구속된다 그랬지. 이제 의미 없어. 뭐 이런 걸로 가지 않을까. 그렇겠군요.